정말 요즘 속 뒤집어지는 변동성입니다. 자, 최근에 올라왔던 폭을 다 빼고 나서 그만큼 또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도 비트코인이 최근에 조정을 보인 다음에 반등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반등이 진짜 바닥에서 나오는 반등이냐, 아니면 하락 중간에 나오는 이런 반등이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구조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하면 좋을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잡아놓은 주봉 기준, 매매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차트 기준으로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명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단기적인 차트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 많이 큰 그림이긴 한데 주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지금 시장은 단순히 몇천 달러 움직임을 보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큰 방향성이 어디서 결정이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을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시장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바로 코스피와 비트코인의 흐름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우리 코스피, 저도 주식시장을 막 잘 아는 건 아닌데 코스피가 굉장히 상승을 크게 보여줬죠. 자, 최근에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줬어요. 자, 2026년 딱 1월이 되고 나서부터 얼마나 올랐었나요? 자, 코스피만 47%가 올랐고, 자, 그 다음에 이때부터 딱 보게 되면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자, 지금 코스피가 100%가 올랐었습니다. 중간에 조정은 조금씩 있었던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죠. 자,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2026년부터 47%가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가지고 그 전부터 빠지긴 했었지만 코스피가 상승했던 것만큼 빠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기 시작했었고 지금은 꽤 깊이 하락이 나온 상태죠. 즉 최근 시장에서는 코스피는 상승, 비트코인은 조정,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코스피랑 같이 움직이냐 했을 때 그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이런 위험성 자산들이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좀 선별적인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지금 시장에서 자금이 두 자산에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쪽 자산을 선택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차트적인 부분만 봤을 때 코스피 흐름도 중요하지만 비트코인의 주봉 구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시장에서는 한 가지 법칙이 꼭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올라가는 자산도 없고 영원히 내려가는 자산도 없죠. 코스피도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서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유가의 흐름도 있죠. 그리고 만약 지금처럼 자금이 한쪽 자산을 선택하는 구조라면 코스피가 상승을 멈추는 순간 비트코인이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단기 차트보다 주봉 기준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일단 이 밑에 있는 바이셀 볼륨은 지우도록 하고, 자, 이제 중요한 구간들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22년 저점에서 2025년 근 이 피보나치 A 값이라고 제가 좀 가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2024년에서 2025년 고점을 이은 이게 피보나치 B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 피보나치 A 값에서는 618 구간하고 절반 다돌림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 피보나치 B에서는 어떤 게 중요할까? 자, 보시게 되면 이게 1값도 없애고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236, 382, 그 다음에 절반까지 딱 없애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명확하게 좀 봐야 될 구간들이 명확하죠. 자, 이 618 구간, 동일한 구간이긴 하지만 아직 찍지는 않았습니다. 자, 근데 절반 가격대를 지금 두 번 연속 건든 다음에 조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략적으로 69.4K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강한 상승 사이클에서 조정이 나올 때 대략 382 구간에서 618 구간 이렇게 조정이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이 618 구간까지 깼었고 피보나치 B 기준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 굉장히 크게 갈리는 구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바닥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가 하락이 더 한 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방향이 확정된 시장이 아니라 결정되는 과정에 있는 시장, 저는 그래서 그 기준을 여러분들께 또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저는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 롱을 칠 거다. 딱 이런 선들 마주치고 밀리고 나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채로 올라갈 때, 자, 차트를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이때입니다, 이때.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구간은 이 구간인데, 자, 고점을 딱 한번 뚫었죠. 그리고 나서 고점을 한번 뚫은 다음에 저점을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때가 어제 오후 10시입니다. 오후가 아니라 오전 10시인데, 자, 정확하게 제가 잡아드렸죠. 롱 발라먹을 타점 한번 나왔다. 여기서 튀면 크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4시간 봉 매물대에서 턴다는 전략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뭐 장기적인 그런 시선을 여러분들께 심어드리려는 건데, 단기적인 타점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관점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한번 발라먹었고, 뭐 저는 이번에 올라온다면 오름숏을 할 생각으로 보고 있어요. 뭐 물론 다시 한번 내려갈 거다, 다시 한번 올라갈 거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더라도 오늘 주봉 기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실 수가 있으니까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뭐 그런 타점들, 단기적인 타점들은 제가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입장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주봉 기준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하나의 기준을 잡아놓고 보고 있어요. 자, 바로 피보나치 A의 절반 가격대 70.8K와 자,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때죠. 이때 종가가 70.33K거든요. 70.33K. 뭐 최근 주봉에서도 계속 이 가격대 위에서 올라타면 내려가고 올라타면 내려가고를 반복하고 있죠. 저는 이 70.3K와 그리고 이 피보나치 되돌림가 이 절반 수준 위에까지 올라오는 주봉이 하나가 마감이 된다면 저는 이때는 눌림 롱만 볼 겁니다. 저는 이때부터 매매 전략을 완전히 바꾸면서 올라가면 숏이 아니라 내려가면 롱으로 바꿀 생각이에요. 왜냐면 그 순간부터 시장 구조가 하락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상승이다, 반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제가 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다릅니다. 아직 주봉 기준으로 상승 구조가 나올 가능성은 높더라도 저는 롱만 고집하는 매매는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눌리면 롱, 오르면 숏 이걸 반복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간 트레이딩을 계속할 생각인데, 지금 시장은 방향 베팅을 막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구간 매매가 훨씬 유리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뭐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주봉 상황에서 이 영망치형 캔들이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자, 상승 구조에서 이런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양봉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지만 위에서 이렇게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는 순간, 그리고 나서 음봉이 나오는 순간, 이때부터는 명확한 하락 추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온 다음에 도치 캔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망치형 캔들로 딱 완성이 되는 순간 그 뒤로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락 추세가 아니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조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 자, 그런데 좀 추세적인 면을 봤을 때에는 이 음봉의 두 개를 딱 이겨내는 종가 마감을 한다면 반등이 더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이럴 때 한번 빅롱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빅롱이 나오더라도 지금 피보나치 되돌림가 이거를 넘어서는 종가 마감을 보여줬을 때나 그때나 제가 롱을 볼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오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딱 하고 나서 윗꼬리만 이렇게 길게 달린다? 이러면 조정이 한 번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눌림롱도 아니고 눌림숏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방향성에 맞게만 베팅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이런 구간들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전략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죠?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우리가 정말 롱을 바라볼 수 있는 반등과 상승장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이렇게 짜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작도하는 거를 뭐 잘하지는 않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종가 마감을 보여준다. 위에서 마감한다. 그러면서 한 번은 아래 꼬리가 달릴 거예요.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이 회복하는 흐름,
자, 뭐 패턴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전에 고가 라인대 이상에서 주봉 마감한다면 그때는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롱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자,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마감하는 장세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음봉들을 이탈하지 않은 채로 아랫골이나 양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이때부터도 롱 장세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코스피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도 유가가 변동성을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 시장, 뭐 대체거래소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중요한 건 뭐 코스피가 밀리든 뭐 유가가 상승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비트코인 흐름에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자, 저는 이럴 때만 롱을 들어갈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거래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나서 뭐 음봉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음봉이 나오는데 이걸 만회하면서 이런 아랫꼬리 위에서 딱 이렇게 마감을 해준다면 이거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물론 제가 무조건 고집해가지고 롱을 바라볼 게 아니라 뭐 유가가 갑자기 뭐 100달러를 넘는다든지 120달러, 뭐 200달러까지 간다. 그때 롱을 외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못 외치겠죠. 하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딱 흘러간다면 딱 저는 딱 이럴 때 롱을 한번 뭐 78K 그 이상까지 바라볼 생각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럴 때 78K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음봉들을 모두 이겨내는 그런 양봉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언제 찾아올지 모르고 언제 또 올라갈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구간에서 오른다고 치게 되면은 현물 기준으로도 17%이 정도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물론 이런 밑에서 못 잡았다고 해서 아쉬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20%의 수익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느냐, 저점에서 사서 20%의 수익을 먹을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뭐 10% 먹더라도 좀 안전한 자리에서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지금 상황에서 주봉은 반등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반등 가능성이 높더라도 저는 이거 마감하지 못하고 이 위에서 마감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안에서만 버틴다. 그러면 저는 시장 방향성에 맞게 뭐 4시간 봉을 보든 1시간 봉을 보든 유가의 흐름을 보든 그런 것을 보면서 올라가면 숏, 내려오면 롱을 치면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유가의 안정이겠죠. 유가가 안정되지 않는 한 여기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저점까지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주 주봉까지는 보고 우리가 정말 반등이다, 상승이다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유가가 뭐 120달러 여기까지 찍고 나서 많이 내려온 건 맞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롱을 외치기에는 유가의 흐름이 다시 한번 진정세를 잡히고 그 다음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숏 배팅이 오름숏 또는 눌림롱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반등 가능성을 보고 상승 가능성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듯이 기준이 없는 매매는 여러분들께 항상 손실만 가져다 주죠. 자, 손실만 가득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단기적인 타점들 그런 것도 계속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한계가 넘치죠. 왜냐? 영상은 정적이고 뭐 실시간 매매는 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터디룸에서 이렇게 제가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는 거죠. 뭐 물론 오늘도 숏 타점을 잡아서 새벽에 한번 수익을 냈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 자, 여러분들. 영상은 정말 제가 기준을 설명을 드려요. 자, 오늘 물론 단기적인 타점이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 구간들 좀 애매한 구간이다 싶으면 매매를 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예상하던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이런 자리 또는 이거 돌파할 때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이런 것들은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막 이런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곧바로 막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곧바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못 가져가시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단순히 일기장처럼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스터디방 입장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 스터디룸에서도 이런 타점들 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